하쌤입니다. 코레일이 수료 합격자 대상 NC에서 샘플 문항을 공개했죠. 자, 그 샘플 문항을 두고 모듈형이냐 피셋형이냐 하고 서로 생각을 내비치고 있는데 의견이 분분하죠. 나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모듈형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피셋이 아니라 모듈이었나 하고 댓글을 달았더군요. 자, 이번에 공개한 NCS 샘플 문항 전체 10개 정도 되는데 의사소통, 수리, 그리고 문제 해결, 과연 모듈형일까 아니면 피셋형일까? 결국은 피셋 문제를 펼쳐놓고 대조해보면 되겠죠. 자, 나도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개년 피셋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셋 문제를 펼쳐놓고 NCS 문제와 난도 비교해가면서 새롭게 문제를 만들기도 하죠.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제는 출제회사가 나에게 공개한 그들이 인용한 피셋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최하급이죠. 자, 출제회사는 피셋 문제, 최하급 문제마저도 NCS 비교했을 때 최상급으로 분류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 공개한 이 샘플 문항에 이와 같은 문제 유형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그러면 피셋형은 아니라는 거죠. 자, NCS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2015년 2월입니다. 나 하쌤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NCS를 강의하고 있죠. 5년이나 시간이 지났는데 나 역시 피셋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셋 문제 가운데 어떤 것이 NCS 문제로 변형돼서 나왔을까 하고 보겠죠. 자, 이 문제가 NCS 예시 문제입니다. 이 출처는 피셋 문제입니다. 근데 피셋 문제의 보기를 없애버리고 선택지 진수를 바꿔버렸죠. 어떻게? 아주 쉽게요. 이 정도입니다. 자, 피셋 문제 원문을 지문으로 그대로 두고 더 쉽게 선택지 진수를 변형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피셋 문제 가운데 최하급을 NCS 문제 최상급으로 주는 겁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NCS는 행정고시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가끔 가다가 이 정도의 수준, 난도의 피셋 문제가 NCS 문제로 그대로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1분 안에 풀 수 있는 수준이죠.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피셋 문제인데 여기저기 많이 베껴 먹었습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들이 수식을 만들어서 풀면 15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우리는 계산해서 문제를 풀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이 제목이 무엇을 뜻할까요? 평균이죠. 그러면 평균 개념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자, 시계열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죠. 시계열에 따라서 생산량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2가 들어오면서 5명 각기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죠. 그러면 누가 일을 제일 잘할까요? 2죠. 누가 일을 제일 못할까요? 기울기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기울기가 가파릅니다. 그러면 그만큼 평균을 깎아 먹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자, 이 문제 왜 그대로 원형 그대로 출제할까? 이 정도는 누구나 개념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출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NCS 문제, 피셋 문제, 동일한 수준, 동일한 난도라면 우리가 NCS를 공부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차라리 행정고시 공부하지. 행정고시 합격하면 더 나은 세상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자, 서교공 합격자가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죠.
자료 해석 문제 몇 개 나왔지만 절대 스킬 이 책의 구버전입니다. 절대 스킬 책에서 다뤘던 정도만 나왔다. 맞습니다. 나도 5년간 강의를 했지만 PCM 문제 최하급을 NCS 문제 최상급으로 주는 겁니다. 자, 이 책은 어수문 세계 영역을 다 다루고 있는데 자료 해석 영역의 페이지 수는 260 정도입니다. 문항수는 전체 185개인데 PCM 문제 50개를 넣었습니다. 최하급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이해하는 쪽으로 내용을 구성했죠. 그리고 애시 문제 100개, 내가 개발한 문제 35개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이 정도면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 문제에서 만나는 지문 90% 이상이 통계표죠. 그러면 통계표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통계표 읽는 방법에 대한 이해 없이 거의 계산으로 문제 풀고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나 학생 전공이 통계학입니다. 자, 통계표 왜 만들었을까? 그 목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통계표 작성의 목적은 관찰, 비교, 해석입니다. 여기에는 계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수치를 보고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입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관찰의 뜻은 눈으로 살피다입니다. 비교는 서로 이렇게 견주는 거죠. 그러면 어느 것이 더 크다 판단되죠. 이와 같은 특징을 발견했으면 이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 하고 생각하는 게 해석입니다. 이와 같은 통계표 작성의 목적에 대한 이해 없이 죽으라 계산해서 문제 풀면 최소 비용, 최대 효과가 아니라 최대 비용, 최소 효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이 문제 교과서적 풀이는 5개의 수식을 만들어서 연립방정식 형태로 푸는 거죠. 이 값은 1분의 a입니다. 이 값은 2분의 a 플러스 b죠. 이렇게 5개의 수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면 대개 10분 이상 나옵니다. 우리한테는 이럴 시간이 없죠. 그래서 시계열이 있으니까 시간의 변화에 따른 생산량 변화를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비중 또는 가중치 개념으로 읽자는 거죠. 자, 평균이 떨어지고 있는데 평균을 버티게 하죠.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누가? E가 들어오면서. 그러면 누가 일을 제일 잘할까요? E죠. 제일 못하는 친구는 기울기가 가파른 C입니다. 이렇게 답을 찾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계산을 못하게 합니다. 계산하지 말아라. 자료, 해석이지 계산은 아니죠. 그래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부 다 계산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죠. 자료는 계산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비교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특징을 발견할 수 있죠. 이 친구 거의 수포자입니다. 근데 이처럼 계산하지 않고 비교로 문제 답을 찾는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반 이상은 챙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찾았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NCS 난이도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어떤 학생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NCS는 NCS만의 정체성을 찾아야죠. NCS는 PCC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학생들에게 개념 좀 익혀달라 그러죠. 이 이론에서 비롯된 기초 개념을 익혀주면 여러분들은 쉽게 풀 수 있죠. 그러면 많이 풀 수 있고 정확하게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원하는 면접 열차 타러 가는 거죠. 화이팅 합시오.